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6번 문제 보세요. 많이 틀렸는데 16번 문제를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지난번에 출제했던 것에서 살짝 바꿨어요. 제가 기억본에 보니까 기억본은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기억본은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율 취득일로 한다. 아니고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율입니다. 계약상 잔금지율.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지율을 취득시로 하고 기억본 틀렸고요. 니은번은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올해 2018년도에 요거 신설된 규정이에요. 자,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올해 신설된 규정. 자, 니은번 봅니다.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분액으로 한다. 자, 요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 맞습니다. 니은번.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약집 34페이지 거기에 세율 특례에서 바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표준 세율에서 중과균수를 뺀 특례 세율 거기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바탕색 박스로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네, 요약집 34페이지에 있잖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인데, 자, 50%씩 지분으로 분할하고 공유하고 있었는데, 요 분할했다가요, 갑과 을이.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이걸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이 이걸 전체를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을, 자, 요 추가 취득하는 부분, 원래는 요거 이제 50%는 갑 거였고, 나머지 50% 있잖아요. 요 추가 취득하는 요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 요것을 과세표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거? 전체. 자, 나중에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얘기. 전체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공유물 분할했다가 나중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니은번. 그래서 올해 요거 2018년도 신설된 규정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맞는 얘기고.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바꾼다 그러면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순액이 아니라 뭐 추가 취득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50%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전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디귿번이 요약집 22페이지 참조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대상이 된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잘 맞추셨는데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는 가액이고 맞습니다. 2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는 뭐로 한다고요? 건수로 계산하고 건수로. 그다음 채권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니면 건수로요.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건수로. 3번 지문은 요약집 48페이지 참조인데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즉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3번 정답. 4번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납부하게 하죠, 여러분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납부하게 하고 최저한세 규정 적용돼서. 5번 채권 금액에서 과세표준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면 주로 오른집으로 나올 건데 그래서 근저당권 얘기 들었습니다. 근저당권 같으면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인데요.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 연재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고 5번 지문 바로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수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거 작년 28회 기출지문이죠, 요거는. 자, 그래서 5번 이거 틀렸습니다.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으니까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라고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상속 등기 안 되는데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된 상속자입니다. 5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일련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이것은 기출지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지문인데, 기억본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본 보니까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납세의무자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는 항상, 자, 부동산 거래했다. 자, 그러면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납세의무자? 6월 1일이요. 자, 그러면 과세 기준 6월 1일 이전에 5월 31일 날 잔금도 치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 완벽하게 재산을 사실상 소유도 하고 또 등기까지 됐으니까 공부상이든 실질적이든 누가 재산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매수인 을이지.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지 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니은번 봅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경우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지분권자, 각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맞잖아요, 니은번.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아닙니다. 수탁자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고. 시공회사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틀린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기역, 디귿, 리을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0번 문제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요. 20번 문제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잘 맞히셨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1번, 자, 우리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2번 야적장 컨테이너장 주용 토지, 4번 법인묘지용 토지, 5번 폐기물 처리 최종 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이 허가를 받은 자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런 것들. 저 5번 지문은 올해 2018년도에 추가된 건데, 여러분요, 지금 1번, 2번, 3번, 5번 지문은 다 어떤 것들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실내에서 곤란한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4번 사용 승인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하고 똑같이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거 종합합산이고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그리고 1번, 2번, 3번, 5번 이런 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의지하는 토지. 자, 잘 눈에 익혀주시고요. 자, 20번, 4번 정답.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요. 21번 문제도 잘 맞추셨는데,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는데, 1번 지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자,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골프장 고불학성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네? 고율분리. 사성산 토지니까 고율분리. 그 다음에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는요? 별도 종합분리대상 토지 중에서 어느 형에 해당돼요? 예? 얘는 어느 형의, 얘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지. 그죠, 여러분?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지 고율분리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고, 토지분 재산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3번
도시지역밖에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뭐 아이고 볼 거 없네. 앞동네 하여튼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종합합산이고. 4번 집은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아까도 나왔었네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철거 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아니고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4번 정답. 5번 고급 학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골프장 고력식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문제, 요약집 52에서 5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2에서 54페이지 참조고, 재산세에 있어서 토지 구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으면 O, 틀리면 X를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외치면서.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 분리대상 토지, 그렇습니까? 아니고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종합합산이고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함께 종합합산. 니은번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농지. 그럼 농지는 토지공부제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개인 소유 지역 농지는 위치에.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합산.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자 있을 곳에 있는데 제외한 지역이니까 종합합산입니다. 디귿번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지로서. 그럼 공장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지.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공장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종합이 아니라 별도 합산입니다. 이거 맞고요. 디귿번은. 니을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 고락시장 토지는 뭐가 됩니까? 이거? 예? 사실상산 토지니까 뭐가 돼? 고율분리고 사실상산이니까 고율분리고. 미음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아 이거 볼 거 없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미음번 3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좀 많이 틀렸네 이것도. 23번 문제도 많이 틀리셨는데 요약집 52에서 54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52에서 54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랬습니다. 자, 기억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정 기준면적 초과분. 아이 볼 거 없네. 뭐가 됩니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종합합산. 니은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디귿번입니다. 토지 시가 순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이거 아까 사례로도 했었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뭐야? 별도 합산이지. 건축물,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돼? 종합합산. 그랬잖아요, 아까. 저가격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2%도 미달할 때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합산. 그래서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것이 그 어떤 토지가 있는데 10억짜리고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게 이제 1천만 원짜리고 건축물의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도 미달하잖아요. 10억이 2%면 2천만 원인데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 그래서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다만 이 바닥 면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바닥 면적을 말하니까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예요? 별도 합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별도 합산. 자, 그래서 별도 합산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리을번 공장용지 중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공장이 위치 면적 따질 때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되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 합산. 아까 나온 건데 표현만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인 것은 기억 니은번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이것도 절반 틀리셨는데
쉬운 문제인데 24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1번 임차권 말소 등기는 뭐예요? 건당, 건수지, 건당. 임차권 설정 등기가 월 임대차 금액이지. 설정 등기가 그런 거지. 말소 등기는 뭐라고요? 건당, 건수입니다. 말소 등기 변경. 그래서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자, 틀렸습니다. 건당, 건수고. 2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 잘 맞히긴 했는데, 자, 나왔던 겁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자, 취득 시기는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로 본다. 맞습니다. 남편의 4명이로 등기한 날 취득 시기. 2번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니죠? 취득세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하고 60일 아닙니다. 등록권세 갈 때 취득세 낸 영수증을 안 갖고 가면 등기동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2번 정답. 나머지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고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26번 문제 잘 맞히셨는데 26번 문제 의외로 많이 틀렸네 이거. 자, 1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아까 앞에서도 있었지만 표현만 좀 달라진 거예요.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표현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하여튼 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맞습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거고. 재평가 후의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은 과세한다. 비과세잖아요. 취득세만 과세지. 아까 적어드렸죠? 취득세만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만 중부와 기준세를 특례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어디고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26번 문제 그런 얘기고. 4번 지문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가 허용되는 조세이다. 이걸 고르신 분들이 지금 꽤 되네. 자, 보시니까 자, 이거 고르신 분들이 꽤 되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등록면허세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 총론에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요약집 50페이지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에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허용되는 조세이다. 맞고요. 5번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정보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6번 2번 지문입니다.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잘 고르셨는데, 자, 봅니다. 1번 지문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는 왜 합산해요?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에 있어도.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요.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 토지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율이 나와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8번 문제. 자, 좀 많이 틀렸네, 이것도. 1번 지문 봅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틀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근데 5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르고, 이거 기본이론, 기본이론부터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건데, 잔금을 치렀고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구냐? 그럴 때, 자,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이제 공부상수자는 갑이고,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들이고. 이럴 때,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인데, 다만, 자, 생략된 것이 권리 변동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잠깐 멈추고,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자,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권자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신고를 했다 그러면 5월 30일 잔금 치렀네, 등기 아직 안 됐지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근데 을이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이런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잔금 언제 치르고 이런 거 몰라. 알 수 없어, 사실상 소유자를.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초 과정부터 배운 거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란다. 아니잖아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1번 집은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2번 상속이 기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 연대 재산세 납세를 준다. 틀렸죠, 여러분들? 상속 등기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지만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돼?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속 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둘 다 안 됐을 때는 누구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 연대에서 틀렸습니다. 3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된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소유물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입니까? 아니지. 종중소유물 신고하면 종중이 됩니다. 그죠? 종중소유물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소유물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 종중소유물 신고하면 종중입니다. 틀렸고. 4번입니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주상한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무자로 했어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보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그쵸, 여러분들?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계라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도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법인과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 체계라고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예규 내용이었죠, 이거?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계약자 납세무자가 된다.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체계라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계라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누구? 매도계약자인 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도계약자, 법인이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입니다. 5번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계를 써야지. 29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9번 문제 많이 틀려주셨는데요. 요거. 자,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요약집 55페이지 참조인데, 5번 지문 요약집 55페이지 참조인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에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구 건물 나왔다 겸용주택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일동 건물이 취득세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이건 일동 건물이고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해? 50%. 자 5번 지금 봅니다. 일구 건물이 주거 외용 대상되는 경우에 면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용에 해당되는 분말이 들어본다. 아닙니다. 이건 일동 건물이지. 일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50%안 되면 주거분만주택이고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구 건물은 50% 기억하고 일동 건물 나오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주택이고 자, 그래서 5번 일동 건물과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문제 1번 지문을 볼게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 정비, 구축 및 관리관한 법률에 있어 지적공배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얘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지 주택에 부속 토지는 맞습니다. 2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되죠. 크게. 3번 주택이라면 세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고 4번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자, 이 경우 그에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암물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30번 문제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건데도 틀리신 분들은 똑같이 냈는데도 수업 시간에 아까 한 거하고 자 다음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30번 문제예요. 하드가 왔겠죠 지금? 아이스크림 사온 거? 자 30번 문제 요약집 53페이지 참조고 다음 중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에 있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상업지역에 용대지역에 따른 종별은 300호, 바닥면적 200, 부속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그러면 자 이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아까 했지만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다.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은 3배다. 자 그럴 때 상가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 합산인데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 2, 3은 6이니까 얼마? 600제곱미터고. 자, 종합합산 면적은 전체 1000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전체 1000에서 600 뺀 나머지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고 분리대상 토지 면적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요. 자, 우리 나가서 하드 상업관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럼 같이 우리가 저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도 다음 주 이제 한 번만 더 남았는데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요거 지금 쭉 이제 봤던 거 요거를 오답 노트처럼 이거를 오늘 수업 이거 여기까지 수업 쭉 들었어요. 이제 7주차까지 이제 8주차까지 다 듣고 오늘 7주차 내일 다음 주 이제 8주차 다 했어요. 그리고서 문제 점수만 이제 확인하고서 그냥 던져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을 갖다가 다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문제,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틀린 문제 일주일에 또 봐도 또 틀리잖아요.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가 중요해요. 사실 오답 노트가 그래서 중요한데 오답 노트를 우리가 만들기는 적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딱 써놓고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요번 8주 다 끝나면은 반드시 1주차부터 해가지고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 지문은 다시 한번 이거 왜 틀렸는지를 꼭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 과목별로 한 번씩 다 해놓으면은 오답노트처럼 틀린 거 그렇게만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한 단계 더 확실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오후까지 공부하면서 특강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이 시험은 안 떨어져요, 진짜로. 이렇게 오후까지 공부하면서 한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떨어질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드 맛있게 드시면서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